자, 마지막 작품이고 지금 시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11시 43분이고요. 수업 끝나고 찍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온라인 강사인지 현강 강사인지 모를 정도로 영상을 엄청 많이 찍고 있어. 자, 어쨌든 델러웨이의 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델러웨이의 창이라고 하는 거는 세태소설임과 동시에 단편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나? 1인칭 주인공 시점?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어댔다. 뭐 보이는 거에 한번 집중해보자. 소들소들 흔들어댔다. 의태어 들어갔고 그리고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에 마지막 창을 한 장 주었습니다. 사내랑 나가 등장을 하고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고 해도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그의 컴퓨터도 미지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뭔지 모르겠어. 자, 봅시다.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약간 컴퓨터, 스캐너 뭐 이런 말 나오니까.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강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뭐가 미지의 창이요.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100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는 델러웨이가 했다는 말이죠.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여기서 창은 창문이야. 스피어가 아니고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윈도우가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한텐 델러웨이에게 그 창은 사진기 안에 있는 뷰파인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델러웨이 입장에서는 사진기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지 않겠니?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갖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얘가 이사 온 이후로는 사진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어. 스멀스멀 오염되듯 이화되는 이나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라고 하는 건 물체. 자,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뭐에 대해서? 델러웨이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카메라에 있는 거였죠.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델러웨이가 찍은 사진과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구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 뭐에는? 내 사진에는.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뿐이었다. 나는 신선한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에게 집중을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가치가 바로 델러웨이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델러웨이의 사진을 그래서 나의 자극을 위해서 해독하고 싶었어.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그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뭡니까 이거? 신비주의겠니?
중략 부분 줄거리,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잘 들어. 앞에서 사내랑 얘기한 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는 사진 아카데미에서의 원장과 대화를 나눠. 근데 앞부분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델러웨이에 대한 소문, 어떤 얘기가 전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약했다는 거야. 근데 원장과의 뭔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죠.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누가 얘기했을까? 원장이 얘기했겠지. 원장이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내가 물었어.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 두 손 들겠다라고 하는 거 못 구한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뭔.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땡땡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땡땡 광고 보셨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내가 물었지만 원장은 그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넷에서 꺼내 주었다. 자, 무슨 16기생이겠어요? 아카데미의 16기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어떤 델러웨이 수강생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휴대전화에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따는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해서 뭐 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만 몰라도. 그날 나는 2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무슨 사내겠어요. 자, 어떤 사내일까?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되게 자세하게 보겠죠.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의 시선을 멈췄다. 딱 눈에 걸리는 게 있었겠지. 사내의 이름이 또박또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 원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제 직업이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여기 사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사 얘기했던 거죠. 자, 별이 떠올랐다.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2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 만들어낸다는 커다란
컴퓨터라고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작품은 조금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의문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의문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대로 제공이 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솔직히 니네 텍스트 글 안 읽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의문으로 시작해서 의문으로 끝났고 중간에 누구 있었지? 사내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원장, 아카데미 원장 얘기 나왔었고 어쨌든 나 입장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얘는 내용 문제로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뭐냐 앞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사내와 얘기한 거 그리고 원장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원장과 얘기한 거 얘가 얘기한 거 얘가 얘기한 거 두 개 바뀌어버려가지고 인지착오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